안녕하세요. 저희는 베트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니우에라는 섬나라에 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희가 가는 곳은 미국에 있는 뉴욕시인데요. 저희가 가게 되는 곳은 콜롬비아예요. 이전 프로젝트 사업은 정수 시설을 설치해주고 오는 거였는데 이전에 설치하고 온 데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이 사람들한테 과연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 쓰레기 문제를 그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니우에라는 나라에 가게 된 계기는 저희가 지도를 펼쳐봤을 때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을 봤어요. 그 나라들을 봤더니 비슷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점은 많은 남태평양 섬나라 한 곳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도출해낸다면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겠다. 교환학생을 2년 전에 갔었어요. 저희가 그때 어댑티 시티즌십 액트라는 입양인 시민권법에 대해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로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의 활동은 좀 굉장히 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좀 더 커뮤니티 베이스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1년 3개월 동안 교육 봉사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여행했을 때와는 다르게 살면서 보니까 더 많은 점이 보였었고, 그런 시점에 제가 승찬이 오빠를 만났었고 콜롬비아에서 한번 같이 활동을 했었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2차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호치민에서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플라스틱이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일회용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과소비 국가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일단 인식 개선부터가 돼야지 사람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해결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1980년대에 많이 입양을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로 이제 보내지면서 정체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록 같은 게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 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현재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니우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수가 되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그 나라에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 나라의 국가의 산업적 구조를 봤을 때 규모의 경제가 없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관광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업 내에서는 그럼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보기 위해서 또 분석을 해봤더니 비교적 리스크 없이 바로바로 검증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길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폭력, 성폭력까지도, 그리고 또 강간, 마약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사회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낙인을 찍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아이들이 사회와 생긴 그런 괴리 그리고 그런 오해를 뭔가 해결을 해보자,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How are you today? Hi, I'm good. We're in Niue right now. 가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플리마켓을 니우에 현지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성공적인 모델 사례를 보여주고 돌아오는 것이 기존 계획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상 막상 가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챔버 오브 코머스 장들과 함께 논의를 해본 결과 이미 플리마켓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으며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마켓 플레이스를 개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또 시스템 도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챔버 오브 코머스 및 기관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7일 정도는 그 앞에 맨 1호에 실릴 사람들 4분의 인터뷰를 녹취를 따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실릴 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각각 인터뷰에 대해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끝난 이후에는 인터뷰를 여전히 꾸준히 다니면서 잡지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케드라고 보이스 오브 코리안 어답티스라고 해서 그 잡지 제목을 정하고 사진도 실어도 되냐 확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영감 많이 주셨던 분은 밀턴 워싱턴이라는 인터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흑인과 한국인 혼혈 입양인이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런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With our situations, being a Korean adoptees and feeling the isolation that we felt in Korea, and that we even still kind of continue to feel to some degree now, regardless of our amount of ownership in who and what we are, but there's still that isolation. Like I said, I can still feel very, very much alone in this world. 정원 조성에 필요한 식재들을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고 인부님들이 이제 기초 틀 작업을 마련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인부님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 작업 방향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정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날씨는 비록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정원 조성을 위해서 식재를 직접 심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2번의 공연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페르도모라는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에 소속된 아동기관 보호단체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아이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한번 할 수 있었고요. 베인테데 홀리오라는 광장에서 진짜 그냥 현지인들 지나가던 분들 약 400명 정도 앞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저희가 기억에 남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음식을 다 같이 만들면서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오전에 교육 나눔을 하고 오후에 정원을 만드니까 그냥 호텔에 오면 거의 씻고 기절하는 거밖에 안 하니까, 근데 아이들하고 만나고 교육 나눔을 하니까 아 힘들어 하다가 아 그래 힐링돼 이래 다시 하자 이렇게 힘도 내고. 저희는 사실 작년에 왔었고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을 하면서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아 너네들 정말 진정성 있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까지 올 줄 몰랐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이 똑같이 인터뷰를 셋이서 했을 때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싶냐고 PD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제가 그때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그분들이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제가 듣는 것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공명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그거를 언니 오빠들의 도움으로 같이 해내서 공연까지 올렸다는 게 저는 너무 뿌듯했고요. 저 혼자였으면 정말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각자 저희 팀원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줘서 정말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클린이라는 13살짜리 친구가 여기 사실 이 기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지나갔다. 근데 너희 같은 애들은 처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 진짜 우리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던 게 정말 충격이었고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무작정 어떠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걸 알고 제가 만드는 뭐 그런 시설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그냥 힘만 드는 어떤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사회 혁신 변화 이렇게 단어를 들으며 너무 거창하고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아니면 큰 집단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대학생인 저희도 했습니다. 방구석에서 노래하다가 가서 스페인어로 아이들과 같이 했고요. 작은 그런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뭔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든 이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사회혁신적인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